안녕하세요. 사는기 예술의 호스트 수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 그냥 수다 떠는 콘텐츠를 하나 올렸는데요. 반응이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는기 예술 팟캐스트 사실 진짜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뭐 개념 공부도 하고 예술가 리서치도 하고, 근데 그냥 안 씻고 그냥 책갈피 케이스 꾸미기로 대충 만든 영상이 되려 반응이 좋아서 그냥 방구석 찐따 일상이나 올릴까 막 이런 생각도 순간 들었습니다. 실제로 또 그쪽 분야에서 나올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뭐 살림 하수의 살림템 소개, 살림 고수 절대 아니고 살림 하수. 네. 그래서 살림을 못하는 사람, 늘 매사 살림을 귀찮아하는 사람이 소개하는 템, 사실 그게 진짜 좋은 템 아닌가요? 네, 그런 콘텐츠. 그리고 또 제가 별명이 김태무예요. 네, 제가 또 이제 집에 가지고 있는 재미난 태무템들이 많아서 한번 각 잡고 소개해보자, 이제 이런 콘텐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머리를 잘랐습니다. 네, 원래 제가 이제 쇼컷이었었거든요. 생각보다 또 뭐 나쁘지 않아가지고 한동안 이렇게 짧은 머리로 지냈었다가 이제 여름에 미용실에 가고 한참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머리가 쭉쭉쭉쭉 자란 거예요. 그리고 한겨울에 미용실 오랜만에 갔더니 원장님이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좀 이렇게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분간은 또 짧은 헤어를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고, 또 2026년에 이렇게 새로운 룩으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기쁜 거 맞겠죠? 네, 예쁘게 봐주세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관계입니다. 네, 우리 여기 있는 모두들 뭐 손절과 차단을 안 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손절과 차단의 행위를 직접 한 적도 있지만 차단을 당해본 적도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많은 것 같아. 네, 그게 어쨌든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관계라는 큰 개념인데요. 인간관계 참 어렵죠. 네. 그리고 이제 관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다소 좀 범위를 축소해서 이 관계 안에서의 단절이라는 이 관계성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훨씬 더 복잡해져요. 뭐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단순히 친구, 선후배 정도로 관계성을 드러내는 용어도 뭐 비교적 많지 않은 편인데, 성인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동료, 직장 선후배, 뭐 클라이언트, 뭐 어쩌면 그 직함도 관계를 칭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부장님, 차장님, 대리, 사원, 뭐 교회 친구, 절 친구, 사원 친구, 인친,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친구까지 정말 관계성이 다양해집니다. 그러니까 온 오프라인을 포함한 이 복잡 다난한 관계 안에서 우리는 많은 감정을 경험하는데요. 뭐 그게 늘 좋은 감정이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지 않을 텐데, 이 감정의 다이나믹이 실로 많고 다층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나 자신을 정의하게 되고 그것이 정체성이 되기 때문에 관계가 참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 관계를 개념 미술로 다룬 작가와 작품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 함께 사유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모셔볼 선배님은요, 무려 프랑스 작가님이십니다. 네, 소피 칼 작가님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좀 익숙해졌죠? 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거리두기라는 걸 일상으로 경험해 본 시대를 살아봤어요. 그래서 거리두기가 관계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란 말이죠. 소피 칼 작가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관계를 거리로 이해하고 작품으로 표현한 사람이라서 우리 개인의 경험과 또 소피 칼 선배님의 작품을 함께 보면서 오늘의 에피소드를 들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소피칼 선배님은요, 1953년 파리에서 태어난 파리지앵입니다. 그냥 단순히 파리지앵이 아니고요. 아버지 로베르 칼은 당시 프랑스에서 영향력 있는 미술 컬렉터이자 후원자였습니다. 집안에는 늘 예술가들이 드나들었고 작품과 대화 그리고 지적인 교류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환경이었어요. 일단 환경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당연한 예술가가 나왔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환경이 소피 칼에게는 안정감이 아닌 거리감으로 관계를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우리 선배님은 훗날 이제 많은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에 부모와 정서적으로 밀착된 기억이 거의 없었다고 말해요. 관심은 있었지만 그 돌봄은 느슨했고 애정은 있었지만 그 표현은 너무 간접적이었다. 이렇게 기록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형성된 감각이 관계란 늘 한 발짝 떨어져 있다. 라는 이 느낌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후 선배님의 작품을 보면 사적인 삶을 예술의 재료로 쓴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선배님의 생애를 리서치하면서 프랑스의 작가 아니 에르노가 생각났어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우리나라에서도 꽤 유명하신데 즉 자신의 삶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태도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프랑스 문화에 존재하는 태도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소피 선배님으로 돌아와서 선배님은 20대 초반에 프랑스를 떠나서 뭐 미국, 라틴 아메리카, 뭐 중동 이런 세계를 오가면서 약 7년간 떠돌아다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이게 유학도 아니고 망명도 아니고 어떤 목적이 있는 여행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배님께서 스스로 이 시기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하셨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존재하기 위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또 아그네스 마틴 선배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독편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7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뉴멕시코에서 그 고독한 시간을 보냈던 아그네스 마틴 작가님의 30대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인 그런 무의의 상태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뭐 7년이라는 시간은 다소 깁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라도 이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관계라는 개념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존재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정착하지 않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면 여러분께 바로 느껴지는 건 두려움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동경? 그래서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 같나요? 네, 그래서 7년간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온 그 소피 선배님은 이 관계를 머무는 것 혹은 안정된 것, 예측이 가능한 것 혹은 고정된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해석하지 않고 완전히 관찰하는 대상으로 해석합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이 나그네 시절을 마치고 이후에 프랑스에 돌아와서 이제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를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1980년대 발표한 작품으로 굉장히 유명해지는데 제목이 잠자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이 계속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던 내용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배님은 자신의 그 파리 집에 낯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뭐 신문 광고, 뭐 지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집을 했고요. 그다음에 집에 있는 침대를 그 8시간씩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교대로 8시간씩 잠을 잡니다. 네, 굉장히 독특한 실험이죠. 선배님은
그 사람의 곁에서 잠자는 모습을 관찰하고 사진을 찍고 또 깨어있는 시간에는 간단한 메모를 남깁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 중요한 건 뭐 그들이 왜 이 침대 위로 왔는지 뭐 혹은 어떤 관계인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뭐 연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뭐 친구도 아니잖아요, 사실상. 근데 그저 이 같은 침대를 공유한 타인이다 라는 겁니다. 특히 그러니까 잠자는 거는 통제력을 완전히 내려놓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선배님은 관계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순간이 사람이 인지를 갖고 깨어있는 순간이 아니라 잠들어 있을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저는 관계란 어쩌면 취약함을 나누는 사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근사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 또한 당연히 관계지만 관계의 어떤 질적인 종류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느끼기에 더 양질의 관계는 가장 취약한 상태. 그러니까 통제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공유하는 것이 좀 더 양질의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작품 또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소피 선배님이 어느 날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습니다. 매일 한 통으로 말이죠. 이때 선배님의 행보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작품이에요. 선배님은 이 메일에 직접 답장하지 않고 대신에 이 이메일을 117명의 여성에게 전달합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편지가 소피 선배님이 받은 이메일이에요. 네, 117명의 여성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분석하고 또 이걸 노래로 표현하기도 하고 문법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소피 선배님은 관계의 끝, 그러니까 내밀한 이런 이별의 영역을 사진, 텍스트, 영상, 퍼포먼스 기록으로 전시해서 관계를 감정이 아닌 구조로 전환시키는데요. 저는 이 시도가 다소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 보낸 분이 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신기했어요. 네, 뭐 물론 요즘은 환생연애라는 프로그램도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관계와 이별이 콘텐츠로 소비되고 또 인기와 돈이라는 보상에 연결도 되죠. 어쨌든 이 작품을 보면 이 작품의 핵심은 사실상 이 사람에 대한 그 상대방에 대한 복수도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치유도 아닙니다. 되려 이것은 분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별을 당한 어떤 감정, 뭐 차단을 당한 내가 그 관계 안에서의 단절을 경험한 이 감정을 혼자 떠안지 않고 그 관계의 무게를 여러 사람에게 나눠서 궁극적으로는 관계를 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새로운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독특합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저도 뭐 이렇게 살면서 많은 분들께 뭐 차단을 당하기도 했고 또 어떻게 의도치 않게 또 그런 상처를 입힌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또 우리 작가님의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뭐 완전히 감정적으로 완전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 관계의 영역들을 좀 같이 분산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 관계 안에서의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댓글로 그냥 편하게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냥 익명으로 편하게 남겨주시는 건데 뭐 댓글로 남겨서 이 관계의 무게를 우리가 분산시키는 것으로 이번 에피소드를 마무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작품을 보고 또 저의 관계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개인의 어떤 감정의 문제로만 치환할 것은 아니다라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소피 칼 선배님께 다시금 우리에게 또 이런 사유를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작품의 제목은 Take Care of Yourself입니다. 즉, 잘 지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소피칼 선배님에게 이별을 고했던 상대방의 그 맨 마지막 문장이 Take Care of Yourself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자 take care of yourself 하면서 오늘의 에피소드는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주제였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2026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영상을 편집하면서 되게 많이 배워요. 최근에는 그냥 물리적으로도 많이 배워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효과음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제가 평소에 영상 볼 때는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데 이제는 좀 조금씩 들리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는 게 예술도 막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점점 좋아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도록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아직 차린 건 많이 없지만 또 제 유튜브 채널에 나름 프로그램이 나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메인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사는 게 예술 탭이 있고요. 그 밑에 대충 멋지게 라는 재생 목록이 있는데, 네, 앞으로 여기에 이제 저의 이 방구석 찐따 라이프를 쭉쭉 올려볼 예정입니다. 네, 틀어놓고 집안일 하셔도 되고, 특히 이제 작업 친구 삼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유튜브 채널 통해서 작업하면서 즐겁게 살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께 좀 많은 영감을 실어 날라드릴 수 있는 그런 인풋 채널로 네, 성장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네, 사는 게 예술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업로드 됩니다. 예, 조댓구알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예, 근데 저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도 알림 설정까지 한 채널이 여지껏 없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굳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또 모르잖아요. 알림 설정을 되게 편리한 기능으로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채널도 그렇게 알림 설정에 올려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사유를 늘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